일반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고통을 이래 대처하는 거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덜 보거나 안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민을 가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핑계가 있지만 부모랑 떨어지고 싶어서 이민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위해서 외국 남성이랑 외국 여성이랑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그 나라 가서 살려고. 부모님이 너무 싫다가 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러니? 물어보면은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부모랑 떨어져 있으려고요. 진짜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해서 우리가 아는 명문 기숙학교에 가요. 그래서 때때로는 살짝 명문인데 지방에 있는 데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우리는 가급적 우리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다 어느 정도 아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 유학을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을 갖다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경우는 유학 간다 그러면 내보내요. 합격하며.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우리 부모님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유학 가야 되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미국으로 대학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역으로 다들 이렇게 그래도 이게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떨어져 있으려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중에서 생천편이 되고 기지와 재치를 발휘해서 해외에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떨어지는 게 이제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 근무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교사가 되셔서 충분히 수도권에서 시험 치면 붙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 안 보고 그래도 없는 곳에 가서 교사가 부족한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라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한테 떨어지고 싶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면 떨어지는 게 제일 낫지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들은 그냥 엄마 나 집에서 엄마 아빠 보기 싫으니까 나와 지내야 되겠어가 아니라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갖추면서 떨어져 있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학생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 자식이 부모님이 보기엔 자식이 꽤 괜찮은데 자식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먼 건 아니지만 등하교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 신청하기도 하고요. 기숙사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부모님이 믿고 학교 앞에 조그맣게 원룸을 얻어주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일단 1번 방법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멀어져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찾아본다는 거예요. 앞에 예시들이죠. 그러나 누구한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만나는 시간을 좀 조절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건 자식이 부모를 만나건 집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나 성인이나 똑같아요. 애들 보다가 보면은 3시간까지 잘 놀지요? 3시간 지나면 싸워요. 그럼 걔네들을 안 싸우게 할 방법은 2시간 50분에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가 자식을 만날 때 절대로 집에서 안 만나요. 밖에서 만나요. 그럼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성격이 나쁜 분들을 제외하면은 밖에서 비난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해요. 당연히 폭력은 행사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서는 안 본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게 명분을 대면 돼요. 좋은 데 가서 사드리려고요. 좋은 데 가서 한번 사줄게 그러면서 절대로 집에서는 안 보고 밖에서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 중에서는 연휴만 되잖아요. 추석 때나 설이 되잖아요. 해외여행 가세요. 자식들이 전부 몰려와서 형한테는 이거 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줘? 엄마 힘드니까 이거 돈 좀 줘. 그 얘기 듣기 싫다고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연휴 전에 잠깐 벗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 있지요. 그러면서 다들 애들 핑계를 대지요. 애들이 가고 싶어 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는 가족을 안 보는 수인 거지요. 그런 다음에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고3이어서 우리 애가 중3이어서 그래도 연휴 동안에도 학원은 해요. 그래서 안 가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갖다 줄여보는 방법인데 우리는 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면서 어떻든지 상대방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갖다 취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게 돼요. 자,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우리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화를 못 내요. 집에서만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맞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맞서보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네. 그래서 못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성인이 되면은 강도가 약해져요. 딱 일어나면 키가 더 크거든요. 그럼 인간은 위압감을 느끼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한 번도 화를 안 냈는데 진짜 한 번 화를 내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었다면. 그러나 상대방이 하나도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겁이 없는 자녀한테는 아무리 부모가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진짜 무서울 게 없는 겁이 없는 부모님한테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어머님이 자녀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는 거는 결국 속상하셔서 그러시지요. 그럼 다들 맞대요. 그러면 화내지 말고 우세요. 울면은 차라리 나아요. 결국은 어머님이 하는 잔소리는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힘든 거를 알아달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세요. 그냥 울어도 아마 자녀는 같이 울지 않고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방에 들어가서는 속으로는 좀 미안해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는 우시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짜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를 갖다 심리학 기준으로 보면은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다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하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이지요. 힘든 얘기를 잘 들어주냐. 세 번째는 이타적이냐, 이타적이지 않냐예요. 그 다음에는 복수심이 있냐, 복수심이 없냐예요. 그 다음엔 사람들을 갖다 차별하냐, 차별하지 않냐예요. 그런데 이 중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수심이 굉장히 강한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맞서면 안 맥혀요. 울면 먹혀요. 그런데 세상에는 겁도 없고 공감도 못하면서 타인 수용 수치도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 상대방을 아까 모든 방법들은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지요. 일단 그게 소용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는 이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지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지만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법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려워요. 그 전 단계는 많은 사람과 의논해보라는 거예요.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당장 우리가 고소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의논을 해봐도 돼요. 오히려 의논을 해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법과 가까워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게 내가 참고 있지만 원래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행위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굴욕감은 조금은 줄어들어요.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략이 이제 달라지게 되지요. 근데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약자냐 강자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에 있어선 약자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겉으로 볼 땐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 같지만요. 대체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 휴대폰 뺐잖아요. 꼭 돌려줘요. 애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작하면 괴롭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서 내가 괴로움을 받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다 약자예요. 약자면은 약자에 맞게 행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약자에 맞게 행동하는 거는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내 생각에 해야만 되는 말이라고 하면은 이대로 놔두면은 진짜 잘못될 것 같으면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자식이 싫어하는 얘기를 했을 때 자식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그게 해야만 된다면 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한테 마찬가지지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싫어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그게 정당하지 않다거나 올바르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싫어한 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여기에 의해서 상대방이 진심을 알아줘서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괴로워요. 해결 방법은 없어요. 나쁜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함은 뭔가 하면은 수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사랑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게 되면은 그래 대신 미움받지.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 사람들은 나 우리 부모님 포기했어. 나 우리 자식 포기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미움받을 권리가 있어요. 대신 그때는 내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상대방의 미워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폭력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미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한테 진정 내가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언젠가 결정이 나요.